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식품영양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지방은 꼭 필요한 거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필수 지방산도 역시 식품을 통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식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놀렌산, 리놀렉산, 아라키돈산 요 세 가지를 꼭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는 우리가 액체로 되어 있는 것과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은 패트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오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대부분 식물성 지방이고 그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는 거, 안일불자 말씀을 드렸죠.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딘가에 쌓여서 포화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DL, LDL 말씀드렸죠. HDL은 수치가 높은 것이 좋을까요? 낮은 것이 좋을까요? 높은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LDL은 낮은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 혈관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HDL 숫자가 높은 것이 좋다. HDL은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해서 혈관에 쌓여져 있는 찌꺼기들, 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관의 흐름을 좋게 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HD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몸속에서 열량을 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열량도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4칼로리 난다면 단백질이 4칼로리 나고 지방은 9칼로리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지방을 먹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에 튀긴 음식들 주의해서 먹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열량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서 먹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용 뭐예요? 기름에 녹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그리고 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녹는 비타민들이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수용 뭐예요? 물에 녹는다 그런 뜻이죠.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그 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타민 A는 항암성 비타민, 눈하고 관련돼 있다.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좋아지려면 비타민 A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 체내에서 비타민 A 형태로 존재하는데 간장과 내장, 난황, 버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체에서는 프로비타민 A인 캐로틴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는 거는 비타민 A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당근,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를 먹는 뽀빠이가 굉장히 힘이 센데요. 그 뽀빠이 영화에 보면은 이 뽀빠이가 그 나쁜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뭐를 먹나요? 시금치 통조림을 먹잖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눈의 상피세포의 각화 예방 및 성장을 촉진해주고 하루의 필요량은 비타민 A는 2,500 I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타민 A인 경우에는 7,500 IU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색깔로는 카로티노이드, 색깔 주황색 계열이 이 비타민 A와 관련이 있고요. 항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토마토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구루병을 예방하는 비타민입니다. 구루병 하면 우리가 뭐 꼽사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리가 휘어지고 뭐 이렇게 그 뼈가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칼슘과 인의 흡수가 이제 촉진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골격과 치아 그 발육이라든가 여기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칼슘제를 먹게 되는데요. 이 칼슘제에 뭐가 같이 들어있냐면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같이 그 약에 넣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봐야 된다. 겨울철에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도 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을 조사해 봤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햇볕을 보지 않고 살잖아요. 아파트에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서 지하에다 주차해야 되고 그 건물에 또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또 퇴근하고 그래서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적당히 이 피부를 햇볕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또는 이 피부의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부 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이제 쏘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칼슘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뼈가 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그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칼슘이 흡수되기 때문에 햇볕을 봐야 된다. 아니면은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줘야지만 칼슘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I가 있는데 이거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항불임성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방의 케로틴, 비타민 D의 산화를 막고 흡수를 도와주고 부족 시에는 이제 불임증,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곡류의 배아유, 식물성 석류,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위해서 아연을 먹기도 합니다. 초기에. 그리고 머리도 좋게 한다고 해서요. 이 아연을 일부러 먹기도 합니다. 그 부족할 시에는 우리가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인데요. 이거는 응열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응고를 도와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손을 베거나 뭐 못에 찔리거나 뭐 다쳤을 때 또는 수술을 할 때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K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그래서 비타민 K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 종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D, I, K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비타민 I는 비타민 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토코페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곡류에, 배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물에 녹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비타민 B와는 항각기성 비타민, 신경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조유소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립니다. 각기병 여러분들 걸린 사람은 없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오트밀, 곡류, 말린 콩, 돼지고기, 현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피곤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요. 뭐랄까 사람이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다 할 때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B 완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완제를 먹으면 식욕도 좋아지고요.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타민 B1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식욕이 증진이 돼서 밥을 잘 먹는 아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소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2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입술하고 이 구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2는 성장 촉진하는 비타민이기도 하고 결핍시, 각막염, 설염, 구강염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걸려보셨을 거예요.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혈에 이렇게 그 혓바닥에 뭐 이렇게 구멍이 난다거나 아니면 입속에도 뭐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2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유나 달걀, 내장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타민 B1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피곤하고 힘들면 혀 같은데 염증이 생겨서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이제 비타민 B 그 B군의 영양제를 좀 먹으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 영양제가 대부분 그렇게 에너지를 내는데 관여하고 그 다음에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그 곡류의 씨앗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비타민 B2는 우유나 달걀에 많이 들어있고 내장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펠라그라 비타민인데요. 부족하면 펠라그라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낙화생 돼지고기, 닭고기, 현미, 그 다음에 쇠고기에 있는데요. 펠라그라, 이렇게 이 목이 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아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족증 증상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항피부 비타민, 비타민 B12는 악성 빈혈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빈혈은요, 그냥 빈혈이 있고 악성 빈혈이 있거든요. 악성 빈혈은 약을 통해서 먹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타민 B12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는요. 수용성이라서 이거 뭐 지금 다 비타민 그 B1, B2, 12 이게 다 수용성 물에 녹는 비타민이죠. 그럼 물에 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채소를 씻거나 또는 데쳐가지고 물에 헹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타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C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뭐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를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놓거나 씻는다거나 그러면은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요, 항궤혈성 비타민이다. 궤혈성. 예. 혈액 응고하고 상처가 난 거가 빨리 아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예, 부족하면 궤혈병, 빈혈이 일어나고 신선한 채소, 감귤류, 토마토, 풋고추, 딸기, 완두, 사과, 오이, 감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타민C 너무 잘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을 통해서도 먹고 있고 한데요.
옛날에는 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많이 죽었냐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배를 타다 보면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혈병에 걸려서 이 오랜 항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배를 오래 타는 원주민들이 뭐를 먹냐면 감귤류를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귤류를 많이 먹게끔 선원들한테 하고 신선한 채소를 먹게 했더니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한 그 섭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뭐 콩나물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알게 됐고 숙주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지혜로운데요. 콩을 기르게 되면 이게 비타민 C가 생겨요. 예, 단백질 식품인데.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콩나물국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 섭취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철이 되니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콩나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섭취해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기능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 레트로는 항암성 비타민이다. 뭐하고 관련 있다? 눈하고 관련 있다. 비타민 D는 캘시페롤이다. 항구루병 비타민.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M은 필수지방산이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 B와는 이제 화학명으로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각기병 비타민이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리보플라민에 해당되고 각기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뭐 항피부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항펠라그라 비타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기능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은 이 지방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한번 들어왔다가는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과 주용성 비타민이 아주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드실 때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잘 알고 드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로 뭐를 내드렸냐면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가 의대 교수님인데요. 비타민C를 하루에 엄청 많이 먹어요. 6알씩 먹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는 비타민C 먹는 방법을 왜 했는가, 그분의 주장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보세요. 정말 훨씬 더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과 주용성 비타민의 부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따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주소를 넣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도 드렸으니까 그 문제를 답을 달아보시면서 그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